핵무기 제조, 사용, 시험,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나는 말했고 집행했다. 이런 문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상적인 핵 보유국들이 하는 확약 선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다. 그걸 내가 이미 전 세계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인 미국과 핵 보유국인 북한이 진행하는 핵 군축 협상이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 문제를 한국과 미국이 좀 제대로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유력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우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높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까지 이번에 설치가 합의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뭐 사드 철수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태공사가 지적했듯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물론 뭐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은 제재를 완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인정하는 것과 미국이 인정하는 데는 어떤 시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외교적인 단계들을 진전시켜 나간다면은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방어 논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올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업가 스타일 외교 협상 때문입니다. 실무진들이 짜준 각본대로 하기보다는 그날의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빅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친서를 주고받는 것도 그런 징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친서를 주고받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폼페오 장관 정도만 알겠고 그 밑에서는 그런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로 우리 요번에 뭐 싱크탱크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왔던 그 조나선 폴락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완전히 중단되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 2사단의 그 1여단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1여단은 더 이상 순환 배치하지 않겠다. 네. 근데 순환 배치하지 않아도 현재 최근에 국방수권 법안에 저촉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일방적으로 해서 뭐 우리 안보에 조금 그 지장이 되는 그런 그 합의를 하지 않겠나.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열리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즉, 북핵시설 폐기 카드에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 일단 좋은 결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톱다운인지 톤다운인지 뭔가 비핵화보다는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ICBM 로켓을 어떻게 뭐 분해하고 운반하고 이런 얘기로 지금 슬쩍 그 키를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뭔가 지금 딜이 있지 않는가. 아까 친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친서가 무슨 스위스를 통해서 전달됐다 뭔다 하면서 뭔가 그동안 CIA와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에 약간의 그 흑막고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진전된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과 미국 간의 딜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맨인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스리슬쩍 껴안는 식으로 간다면은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지 뭐 누구도 손해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떠났죠. 그런데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awai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people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펜스 부통령 최근에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졌군요. 지금 그 북한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핵탄두는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네. 펜스 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핵탄두를 해체해야 한다. 그렇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지금 현재 궁금한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건 요번에 2차 미국 정상회담에 이건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우리 대통령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부분도 보면은 그게 마지막 볼에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도 앞부분 ICBM이나 ILBM 해체라든가 그다음에 핵을 제조하는 시설이나 미사일 제조 시설에 대한 몇 개 먼저 나오지 핵탄두를 해체하다 소리는 또 나오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펜스 부통령이 가장 강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의 저희가 2위, 4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신을 둘러싼 당권 도전설이 계속 나오자 이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요. 뭘 결정해. 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개판 논쟁이 굉장히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일거에 내가 싹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출마 안 하는 쪽으로 바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좀 얘기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나가는 쪽에도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워낙 당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쳐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말은 나갈 생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지금 당내에서 엄청나게 분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냐 그러면 비대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게 되면은 그럼 비대위원장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내 반발이 크니 본인은 당장 입장을 밝히진 않지만 여지를 둬서 본인의 출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럼 결국 김병준 위원장을 예를 들면 전대에 나가게 하려는 어떤 여론을 좀 더 부흥시켜 보려는 크게 붐업 시켜 보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신드롬이 일자 홍준표 전 대표가 레밍 신드롬이란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떼가 들쥐떼가 대장쥐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이 신드롬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지만 약간 뒤틀어 놓은 내용이죠. 저는 칭찬이 아니라 안 좋은. 그렇죠. 왜냐면 레밍이란 게 예전에 저 무슨 쥐잖아요. 도의원 때 얘기 나왔는데 레밍이 한 마리 앞에 가면 그냥 나머지 쥐들 쭉쭉쭉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네. 없이.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딱 들어가니까 다른 의원들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쫓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안 좋은 비유를 쓴 거고. 그다음에 저 글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도로 침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 네. 이거 완전히 돌려치는 거죠. 네. 도로 침박당, 황교안 전 총리 침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로 탄핵당 시 권한 대행했어요. 도로 병역비리당 이건 뭐냐면 당마진으로 군대 면제받는 거 그 문제 가지고 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발언들로 봤을 때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글인 거죠. 알겠습니다.